먼저 1교시에는 기본적으로 그냥 아주 간단하게 심플하게 사용되는 UV 맵을 어떻게 진행을 하는지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 드릴게요. 모델링 같은 경우에는 저번 주에 제가 자동차 모델링 실무에서는 어떻게 모델링을 하는지 알려드렸잖아요. 이제 그 상태에서 모델링이 모두 다 끝나면은 그 다음에 이제 뭐 쉐이딩이라든지 이제 매핑이 들어가는데, 쉐이더 같은 경우에는 제가 기본 쉐이더는 잘 사용을 하지 않아요. 이제 거의 이제 시네마틱 작업을, 영상 작업을 하다 보니까는, 기본으로 사용되는 거 이제 퓨움 정도밖에, 이제 퓨움에서는 이제 스캔라인이라고 이제 기본적인 렌더러를 사용해서 보통 렌더링을 하는데, 기본적으로는 이제 Vray라는 플러그인을 사용을 해서 많이 이제 렌더링을 진행을 해서, 제가 Vray 마트리얼 쪽은 조금 어느 정도 아는데, 간단하게 이제 스탠다드 쪽으로는 살짝 조금 지식이 많이 부족한 것도 있습니다. 굳이 사용을 안 해요. 스캔라인으로 잘 해봤자 Vray 사용해서 좀 더 현실적인 느낌을 내는 게 좀 더 지금까지 작업 스타일이 자체가 그랬던 것, 이제 그래서 그랬는데, 일단은 뭐 기본적으로 매핑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대부분 지금 여기에서 이제 수업 들으신 분들이 아마도 이펙트 쪽 관련해서 들어오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조금 추후에 이제 렌더링 시간에 실제적으로 이런 이펙트를 제작을 했을 때 뭐 합성을 어떻게 진행되는지 이런 거 정도는 조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강의를 시작했을 때에 언급했던 것처럼 그냥 제가 지금까지 작업을 해왔고 이제 어떤 스타일로 작업을 했고, 그리고 제가 알고 있는 지식을 여러분들께 그냥 툭툭 던지는 식으로 진행은 할 거다라고 얘기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이제 여러분들은 알고 저는 모르는 이제 그런 부분들도 많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지금까지 제가 그 기능을 주로 사용하지도 않았고, 이걸 많이 사용되지 않았다라고 정도만 이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그냥, 저 사람은 저런 식으로 작업을 지금까지 해봤구나 정도로만 좀 이제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간단하게 박스를 하나 꺼내도록 할게요. 그리고 혹시나 제가 좀 확실히 강의가 조금 부족한 게 많을 수도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이제 뭐 유튜브 같은 데 보면 기초 강의 아주 세세하게 잡아주신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제 그분들 거 좀 보시면서 참고하시면서 또 이제 별도로 공부를 해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박스를 하나 꺼냈고요. 근데 이 박스를 이제 뭘로 이제 해볼까 이제 생각을 하다가 아주 간단하게 이제 나무 모양의 이제 매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이제 여러분들이 텍스처를 이제 찾을 때는 이제 어디서 찾으시냐면은 이제 뭐 구글링이라 그래가지고 구글에서 많이 사용을 하잖아요. 근데 제가 좋은 사이트를 하나 알려드릴게요. 보통 실무에서 사용되는 그 텍스처들이 거의 여기에서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뭐야, 왜 안 나와? 잠시만요. 텍스처. 여기 보시면은 텍스처 for 3D 그래픽 디자인 앤드 뭐 포토샵이라 해서 여기 texture.com이라고 나와 있어요. 여길 들어가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텍스처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실무에서 많이 사용되는 사이트 중에 하나이기도 해요. 이 사이트에 있는 텍스처를 다운받아서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 어레인지 해가지고 사용하는 경우도 아주 많습니다. 물론 이제 돈을 들여가지고 돈을 줘서 이제 사야 되는 텍스처도 있기도 하고요. 네, 그에 반해서 그냥 무료로 다운을 받아서 사용할 수 있는데, 무료로 이제 다운로드 받아서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제 사이즈가 어느 정도 제한이 되어 있어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제 포트폴리오를 준비하신다거나 그런 경우에는 사이즈 제한된 걸 다운 받으셔가지고 이제 그대로 사용을 하시면은 이제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제는 아까 전에 여기에 이제 나무 이미지를 한번 입혀보겠다라고 했으니까 이제 나무 이미지를 한번 찾아볼게요. 어, 나무가 여기 우드 있으니까 우드로 가고, 뭐 뱀부, 뭐 버니드, 앤디드, 파인 우드 이런 식으로 많이 있는데, 트리바크로 한번 해볼까요? 트리바크로 하고, 클로저, 뭐 여러 가지 있는데, 뭐 적당한 거 하나 다운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무 표면이 괜찮은 게 뭐가 있을까요? 좀 밝은데, 적당한 걸 좀 찾고 싶은데 없네. 잠시. 써볼까요? 로그인을 해야 되겠구나. 잠시만요. 아이디랑 비번 보이면 안 되니까. 됐다. 됐네요. 근데 이거 지금 안호 사이에 조금 바뀌었네요. 크레딧이라는 기능이 생겼네요. 크레딧으로 텍스처를 사야 되는 그런 불상사가 있는데, 그러면 안 되겠네요. 그냥 구글링을 하도 안 들어와가지고 바뀐 줄을 몰랐어요. 그러면 우드 텍스처라고 이제 구글링을 해서 보겠습니다. 그래도 뭐 이것저것 많이 나와요. 근데 여기 중에서 이제 적당한 걸 이제 찾으시면 되는데, 이거 괜찮다. 이거 괜찮네요. 이걸 다운받는데 사이즈가 너무 좀 512 좀 작은데 좀 큰 사이즈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도구를 눌러서 여기 보시면 이제 크기가 있거든요. 크기로 큰 사이즈 클릭을 하면은 필터링이 돼서 사이즈가 큰 것들만 이렇게 보여주는 기능이 있어요. 크다. 이제 이런 걸 이제 그런 식으로 기능을 사용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보시면 이제 뭐 프리 다운로드 오리지널이라든가 이런 게 있으니까 또 로그인을 해야 돼. 귀찮게. 그냥 바로 이미지를 다른 저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가 하나 더 없네 뒤쪽에. 자, 열렸습니다. 네, 하나 이렇게 저장을 해놨고요. 그리고 제가 저번 시간에 하나 설명을 안 해드렸던 게 있는데, 이제 프로젝트 폴더라고 있어요. 보통 이제 모델링을 시작을 할 때 이제 세팅을 해두는 건데, 사실 저는 사용을 잘 안 하거든요. 팀 작업을 하다 보면은 이제 맥스 파일 같은 것도 공유를 많이 하기도 하고, 텍스처도 이제 서버에서 가져다 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별로 관리를 안 하는데, 이제 혹시나 좀 그런 기능을 써야 될 경우가 있으니까 좀 알려드리면은, 이제 뭐 이렇게 뭐 파일을 하나 만들었다 싶으시면은 이걸 하나 이제 프로젝트 폴더로 이제 프로젝트로 하나의 프로젝트로서 이제 좀 간편하게 관리하기를 위해서 여기 파일로 가보시면요, 여기 보시면 set project folder라고 있어요. 이걸 클릭을 하시고 그러면 이렇게 쭉 폴더 자체가 이렇게 나와요. 이제 거기에서 이제 뭐 지금 저는 H 이제 드라이브에 쓰고 있으니까 H를 클릭을 하시고 새 폴더 만들기, 여기에 이제 적당하게 이름을 적어 주시면 됩니다. 뭐랄까요? 3ds max 텍스처, 텍스처 그래서 엔터를 치고 여기에 확인을 누르시면은 프로젝트 폴더가 만들어졌어요. 가보시면은 여기 이제 이렇게 보시면은 폴더가 이렇게 많은데, 방금 만들었던 폴더 3D Max 맵 텍스처라고 있는데 여기 들어가 보시면 이렇게 프로젝트 폴더 자체가 이렇게 쭉 만들어지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은 이제 여기 뭐 씬에는 이제 맥스 파일이 저장이 되고, 씬 어셋이라든가 뭐 렌더 아웃풋 같은 것들이 이제 여기에서 이제 관리가 되게 됩니다.
제가 이걸 만들었으니까 아까 전에 그 다운을 받았던 그 이 맵을 여기에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넣는 곳은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적당하게 넣으시면 되고요. 아니면 새로운 폴더를 하나 더 만들어 가지고 넣으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뭐 여기도 지금 머티리얼 라이브러리 밖에 없으니까 하나 만들까요? 텍스처에서 여기 붙여놓고 이제 들어가 있죠. 그럼 준비는 이제 끝났으니까 한번 해볼게요. 자, 이 박스에 이제 텍스처를 이제 집어넣기 위해서 먼저 해야 될 일은 첫 번째 M을 눌러서 이제 머티리얼 에디터를 하나 꺼내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디퓨즈 옆에 논이라고 적어져 있는 데 있잖아요. 여기를 클릭을 하시고 여기 비트맵, 이미지를 넣을 때는 비트맵으로 집어넣거든요. 그래서 비트맵을 이제 선택을 하시고 OK 누르시면은 이렇게 텍스처를 이제 넣을 수 있는 곳이 이렇게 나옵니다. 시너셋의 이미지가 있네요. 여기서 가져와야 되겠다. 아까 전에 만들었던 텍스처를 그냥 잘라내서 시너셋의 이미지에 여기에 집어넣겠습니다. 그럼 이제 이걸 클릭을 하시고 이제 오픈 누르시면은 이렇게 슬롯에 아까 전에 저희들이 다운받았던 이미지가 이렇게 들어오게 돼요. 이 상태에서 이 박스를 선택을 하시고 여기 Assign Material to Selection을 누르시게 되면은 현재 이 머티리얼이 이 오브젝트에 그대로 들어가 있는 것을 이제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지금 보면은 확인이 잘 안 되죠. 여기 중에서 이제 확인을 하시려면은 여기 옆에 있는 Show Shaded Material in Viewport라고 있어요. 이걸 클릭을 해주시면은 들어와 있는 것을 이제 바로 뷰포트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자, 이렇게 이제 가장 기본적으로 이렇게 집어넣는 거고요. 근데 여기서 좀 더 조절해야 될 게 뭐 있냐면은 여기 부분이 조금 원래는 이런 식으로 돼야 되는데 조금 문제가 있죠. 이게 왜 이러냐면은 우리들이 흔히 말하는 UV 매핑이 제대로 안 돼 있어서 그런 거예요. UV 매핑이 이제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은 텍스처를 내가 원하는 그 방향과 그리고 크기와 이런 거를 정확하게 세팅하기 위해서는 이 부분에 한정되어 있는 이 부분 영역을 제대로 설정해 줘야지, 안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원하지 않는 모양으로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부분을 이제 세팅을 좀 해줘야 되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머티리얼이나 오브젝트 여기에서 수정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요. 하나 더 이제 스택을 추가를 해 주셔야 됩니다. 지금 첫 번째 교시에서는 이제 할 것이 어떤 거냐면은 바로 여기서 U를 누르시면 이제 UV에 관련된 게 이렇게 쭉 나오는데요. 첫 번째 이제 제가 이제 주로 사용하는 방법은 여기 UVW 맵이라고 있습니다. 이거를 클릭을 해주시면은 이제 하나의 스택이 추가가 되면서 또 다른 게 이제 설정할 수 있는 게 나오는데요. 자, 보시면은 플래너, 실린더, 이제 스피어 컬, 필리크 랩, 박스, 베이스, XYZ, UVW 이런 식으로 나와 있고요. 그 밑에는 이제 여러 가지 설정할 수 있는 것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자, 이거 제 1교시 때는 이거 가지고 놀 거기 때문에 한번 차근차근 봐볼게요. 자, 먼저 플래너는 보시다시피 딱 2차원으로 보여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위에서 아래로 보이게 되고요. 거기에 관해서는 여긴 전부 다 조금 스트레치가 돼서 좀 늘어나 있는 것처럼 보이게 되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플랜을 하나 이렇게 꺼내서 이 플랜을 보고 있는 면에서만 적용을 시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이런 방법은 사실 아주 특별한, 그러니까 여기 탑뷰에서 보면은 별로 이질감이 없잖아요. 그냥 제대로 표현이 되네 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걸 3D로 확인을 했을 때는 이 옆쪽 부분이 문제가 생긴다는 거 보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런 식으로 플래너를 간단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로는 어떤 게 있냐면은 여기 카메라를 그냥 하나 설치를 하고요. 자, 조금 이런 식으로 설치를 해서 카메라를 보게 되면은 나무 무늬가 보이는데 조금 여기 늘어나 있는 부분처럼 이렇게 보이잖아요. 이 부분을 그냥 플래너에서 굳이 고치고 싶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여기 UV 맵 옆에 있는 삼각형 보이시죠? 이걸 누르신 후에 기즈모를 선택을 하시고, 이제 기즈모가 이동도 가능하고요, 스케일도 가능하고 로테이션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이제 가능하니까 뭐 이제 카메라 쪽 이제 정면을 볼 수 있게끔 이렇게 세팅을 해서 하는 방법도 있는데, 이건 어지간한 특수한 상황 아니면은 잘 사용되지 않는 방법이긴 합니다. 자, 뭐 이런 식으로 카메라 쪽 뭐 이렇게 보게 해서 하겠다. 이런 부분은 보통 어떤 때 많이 사용이 되냐면요, 카메라 뷰로 사용할 때, 게임 쪽은 아니고 영상 쪽에서 이제 매트 페인팅 같은 경우를 사용을 할 때 플래너를 많이 사용을 해요. 이제 예를 들면은 뒤쪽에 이렇게 산이 있는데, 산 같은 경우에는 3D로 UV를 피려면 좀 골치 아픈 경우도 많이 있고, 아주 멀리 있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까지 뭐 힘을 쓸 필요가 없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그냥 카메라 쪽에서 보고 있는 뷰를 그냥 이제 플래너로 밀어서 확인하는 경우도 이렇게 있습니다. 그럼 이제 그 이외에는 거의 이제 플래너를 잘 사용되지 않고, 플래너를 사용하는 때는 이제 뭐 마찬가지로 플랜이라는 오브젝트에 매핑을 할 때 이런 경우밖에 잘 사용되진 않습니다. 하지만 FX 같은 경우에는 좀 의외로 많이 사용되는 방법이 이제 경우가 많이 있으니까요. 이제 일단 이런 것도 있다라는 정도로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이제 실린더컬 이렇게 여러 가지 있는데, 한번 차근차근 봐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리프를 빼놓고요. 자, 그러면은 이제 어떤 모양 있는지 한번 확인 다시 쭉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플래너, 실린더 컬, 이제 스피어 컬, 이제 여러가지 박스는 꺼내놨고 했으니까 오브젝트를 하나씩 만들어 볼게요. 자, 플랜, 그리고 스피어, 실린더. 자, 이렇게 있습니다. 이게 바로 UV 맵에서 들어갈 이제 주로 가장 기본적으로 사용되는 것들인데요. 플래너는 방금 설명을 했었죠. 이런 플랜 같은 오브젝트에 그냥 어사인을 눌렀을 경우 뭐 굳이 3D를 할 필요가 없으니까 UV 맵에서 그냥 플래너로 사용되면 됩니다. 왜냐하면 플래너는 이제 높이가 거의 없거든요. 높이가 없고 그냥 하나의 종이 같은 느낌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제 이제 스피어가 있는데, 스피어를 보시면은 거의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는데 이런 식으로 매핑이 들어가 있고요. 이걸 똑같이 이제 UV 맵으로 하시고 플랜으로 바뀌어 있죠. 플래너를 이제 스피어 컬러 하시면은 방금 전에 봤던 모양대로 동그란, 주로 구 형태의 매핑을 할 때 주로 많이 사용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옆에는 이제 실린더 있는데, 실린더도 그대로 먹이면은 이렇게 매핑이 되어 있어요. 매핑이 되어 있는데 좀 위쪽 부분이 조금 많이 이상하죠. 이럴 경우에는 이제 다시 UVW 맵을 누르신 후에 실린더 컬이라고 눌러주시면 이렇게 매핑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위쪽 부분이 이제 좀 이상한데, 이럴 경우는 여기 캡을 눌러주시면은 이제 이미지가 이제 똑바로 표시가 되게 됩니다. 사실은 이 네 가지, 그리고 여기 박스를 한번 더 해야 되겠네요. 여기를 박스를 누르시면은 이렇게 박스 형태로 변하는데, UV 이제 맵으로 이렇게 이런저런 작업을 하시다가 이렇게 삑사리가 나는 경우, 혹은 처음으로 이제 되돌리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초기화 시키고 싶을 때. 그럴 경우에는 여기 있는 매니플레이트라는 것을 이제 클릭을 핏을 눌러주시면은 이렇게 뭐 자동으로 가게 되는데, 리셋이다. 죄송해요. 리셋 누르시면은 완전한 이제 초기형으로 가게 됩니다. 근데 뭐 방금 전에 봤던 것들은 핏 같은 경우에는 뭐 이런 식으로 조금 유지를 하고, 뭐 스케일 같은 것도 키우고, 뭐 로테이션 뭐 이런 식으로 됐을 때 핏을 눌러주시면은 로테이션 이제 회전값 그대로 먹은 상태에서 그대로 오브젝트로 가져와서 딱 맞춰주는 역할을 합니다. 뭐 리셋을 누르면 되겠고, 그리고 뭐 이런 식으로 옆으로 빠져 있을 때 뭐 센터 누르면 다시 오브젝트 정중앙으로 이동하는 기능도 있고요. 뭐 그 외에는 이제 뭐 정렬을 X축으로 할 것이냐, 방금 이제 회전되는 거 보셨죠? X축으로 정렬을 해서
보이게 할 것이냐, 아니면 Y축으로 보이게 해서 할 것이냐, Z축으로 할 것이냐, 이제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조절도 가능합니다. 매니피어 같은 경우에는 뭐 딱히 움직임이 저도 많이 하지는 않는데 뭐 이런 기능이 정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여기 비트맵 핏 같은 경우 이제 비트맵에 맞춰가지고 핏을 시키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비트맵의 크기에 맞춰서 이렇게 딱 핏을 맞춰주는 기능이 있고요. 노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노멀 개념은 좀 나중에 설명을 할게요. 빛을 반사하는 뭐 면의 앞면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있는데, 이것도 좀 이해를 하려면은 나중에 fx 정도 시간 파티클 플로우 얘기를 할 때 조금 더 제가 상세하게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뷰 얼링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보고 있는 뷰에 이제 맞추겠다, 딱 평면으로 되죠. 그러니까 이거를 보통 이제 카메라에서 보고 카메라 쪽 보면서 여기에서 이제 뷰 얼라인 하시면은 딱 카메라 쪽에 맞는 뷰를 선택을 하게 됩니다. 일단 뭐 레게온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잘라 가지고 이제 자신이 직접 이렇게 그리면서 UV 맵을 이제 어떻게 설정을 할 것인지 정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뭐 리셋은 아까 전에 얘기했던 대로 다시 되돌리기, 그리고 큐어 같은 경우에는 저도 이 기능은 잘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잘 사용해 본 적이 없어서. 이제 기본적으로는 이제 이런 식으로 많이 사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는 뭐가 있을까요? 뭐 여기 있네요. 뭐 좀 이제 금방 좀 넘긴 것도 있긴 한데, 랭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말 그대로 여기 기즈모의 크기 같은 거를 조절할 수 있는 이제 곳이 여기서 이제 조절을 하고요. 그리고 뭐 이제 타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타일링이라 그래서 이제 뭐 반복하는 것들을 이렇게 설정을 하실 수가 있어요. 보통 이제 기본값은 1이고요 1은 딱 한 번씩만, 이쪽에 딱 한 번씩만 보이게끔 하겠다. 2는 두 번을 보이게 하겠다. 두 번 패턴을 반복시키겠다. 3을 넣으면은 이제 3번 패턴을 반복시키겠다라고 뜻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플립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반대로 이제 뒤집는다라는 개념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돼요. 딱 반전시킨다 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밑에는 이제 뭐 쇼노, 이제 심스, 이제 잘리는 부분들이라고 흔히 얘기를 하는데, 지금은 뭐 딱히 보이지는 않네요. 스피어 그래 보이려나? 그래서 뭐 이제 심이라는 게 이제 잘려진 부분을 표시를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인데, 이거는 2교시 때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UVW 맵 자체로는 이제 이걸로 보통 간단하게 아주 심플하게 작업을 많이 하고요. 뭐 그 다음에 이제 뭐 버텍스 컬러 채널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당장은 좀 아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렇습니다. 사실 가장 기본적으로 사용되는 게 이제 이런 것들이라서 뭐라 그래야 될까요? 굳이 힘을 그렇게 안 들여도 되는 것들이 있어요. 어떤 거냐면 이제 자갈 같은 거라든가 이제 그런 조그만한 것들, 이제 레이아웃에 이제 간단하게 배치되는 것들, 이제 특히 돌 같은 것들, 이런 것들 같은 경우에는 굳이 UV를 피지를 않고 이런 간단한 UV 맵을 이용을 해서 작업을 많이 합니다. 자, 그리고 제가 또 설명을 안 드렸던 게 이제 슈링크 랩 같은 경우나 뭐 페이스라던가 이제 XW, XYZ2, UVW 이런 게 있는데, 사실 저는 이거를 사용을 해본 적이 없고요. 거의 기본적으로 플래너, 실린더 컬, 그 스피어 컬, 박스 이렇게 세 가지만 사용을 해서 지금까지 작업을 해왔습니다. 근데 굳이 이 나머지 세 개는 딱히 사용을 해본 적이 없어요. 뭐 가끔가다 이거 왜 있어야 되는 거지? 뭐 라는 것들도 있고 해서. 그리고 이제 여기 보시면 이제 좀 더 설명을 드리자면은 UVW 엑스폼이라고 있는데, 엑스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초기화 시켜준다는 의미이기도 한데, 뭐 이것도 뭐 그닥 사용해 본 적은 없네요. 이런 식으로 해서
UV 맵 같은 경우 다시 이렇게 먹인다던가 하는데 좀 많이 사용되지 않은 것들 기능들도 솔직히 많이 있어요. 맥스 기능이라고 해서 100%다 이제 활용을 하면서 하는 것들이 아니라서 굳이 그냥 이런 정도로도 이 정도만으로도 충분히 작업이 가능하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간단하게 이제 UV 맵에서 사용되는 것들을 이제 알아봤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삭제를 하고 본격적으로 이제 실무에서 많이 사용이 되는 것들을 조금 진행을 할까 하는데요. 3D Max. 자, 이거를 제가 오늘 가져왔어요. 이게 뭐냐면은 제가 실제 작업을 했을 때 사용했던 모델이거든요. 이게 프롬 갔을 때 이제 첫 작업을 했던 건데, 이게 어떤 거냐면은 AC 아머드 코어 벨딕트 데이에서 사용되었던 실제 메인 기체의 하반신 부분이에요. 하반신 부분인데 오늘은 이따가 이거를 가지고 UV 맵을 실질적으로 이제 모델링을 했을 때 어떤 식으로 작업을 하는지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어디 보자. 제가 이걸 하려면은 조금 많이 걸릴 것 같아서 제가 다른 걸 준비했는데 어떤 거 있지? 좀 생각보다 UV맵 설명 자체가 좀 빨리 끝나가지고 잠시만요. 올해 내가 다리 쪽에 있는 방패를 가져왔을 것인데 제가 이 작업이 프롬에서 시작했던 작업 중 가장 처음 작업했던 거예요. 아, 여기 다 숨어있나? 아, 여기 있다. 여기 있네요. 그래? 왜 이리 심플해? 이거 되게 하이 모델이 있는데 로우 모델밖에 없네. 뭐 로우 모델로 해야 되겠네. 이 뒤쪽으로 하려면 조금 시간도 많이 걸리고 해야 될 것들도 많이 있으니까 여기 있는 실드 이제 심플 모드로 한번 작업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네요. 그리고 나중에 시간 남으면 이것도 한번 작업을 해볼게요. 아니요, 저는 모델러에서 FX로 넘어간 게 아니라 그냥 들어갔는데 모델링부터 시키길래 모델부터 작업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 추후에 제가 이펙트 하고 싶다 해서 요청을 해서 이펙트를 한 거예요. 그래서 뭐 딱히 저는 이제 모델러, FX, 이펙터 이런 개념 자체가 저한테는 별로 없었어요. 그게 저기 폰 끄고 이거를 끄고 자 일단 이것도 한번 끄도록 하겠습니다. 기체를 꺼버리고 자 그럼 이제 이거 하나로만 UV 작업을 이제 해보도록 할게요. 이제 심플하게 어떤 식으로 작업이 되는 건지 해볼게요. 지금 현재 이게 지금 그룹으로 묶여 있어서 그룹을 일단 언그룹을 시켜서 오브젝트 하나하나 따로따로 빼고요. 지금 이제 설명드린 방법은 실제적으로 실무에서 사용되는 방법이고요. 그리고 뭐 보통 UV는 이런 맥스에서 작업을 한다면은 이런 식으로 작업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즘 추세는 UV를 맥스에서 피는 게 아니라 저번에 설명드렸던 지브러시, 마리 이런 툴들을 이용을 해서 이제 브러쉬 툴로 색칠을 하면서 같이 UV를 빼는 방법을 많이 이제 사용하기 때문에 본격적인 작업으로는 이제 그쪽으로 많이 사용을 하고요. 그 외에 이제 간단한 오브젝트 같은 경우에는 뭐 방금 전에 설명드렸던 UV 맵 같은 걸로 간단하게 하던가 아니면은 이제 뭐 지금 이제 제가 알려드릴 방법으로 진행을 합니다. 첫 시작으로는 여기 보시면은 지금 에디터블 메쉬로 되어 있는데 에디터블 메쉬 이제 하나를 선택을 하셔서 작업을 해볼게요. 자, 심플한 거 해볼까요? 이거부터 해볼게요.
자, 일단은 UV를 이제 실무에서 보통 사용하는 방법으로는 여기 U를 누르시면 여기 Unwrap UVW라고 있습니다. 이걸 클릭을 하시면요. 하나, 이렇게 여러 가지 창이 나오는데, 이걸로 스타트를 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좀, 위치가 그래? 포지션이 좀 바뀌었는데, 잠시만요. 보통 이제 여기 에디터 UVS 해가지고 위로 뜨는데, 여기에서 오픈 UV 에디터를 클릭을 하시면 하나의 창이 뜨게 됩니다. UV 작업은 보통 이제 여기에서 작업을 하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빠르게 펴가지고 진행을 하면은 이거 하나하나 보시면은 이걸 클릭을 다 하실 수가 있고요. 클릭을 할 때마다 여기서 이렇게 반응이 오는 걸 보실 수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현재 선택한 면이 어디 쪽에 위치해 있고 UV 상에서는 어느 정도의 크기를 가지고 있는지를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사이즈를 여기에서도 동일하게 만들어줘야 되는 게 가장 큰 목적이기도 합니다. 이걸 제대로 하지 않으면 나중에 텍스처링을 넣었을 때 자신이 원하는 결과물대로 나오지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UV 작업도 좀 신중하게 좀 해줘야 되는 작업이기도 합니다. 자,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여기 지금은 제가 메카닉을 하는데 캐릭터는 사실 저도 잘 자신이 없어요. 캐릭터를 해본 적이 없어요. 캐릭터 UV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유튜브라든가 이런 데서 찾아서 한번쯤 이제 보시면서 이제 하나씩 따라 하시면서 공부해 보시길 바라고요. 저는 일단 메카닉을 좋아했고 메카닉을 이제 중심적으로 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이제 어떤 식으로 매핑을 작업을 하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제가 작업 시에 가장 먼저 이제 뭐랄까 중요시 여기는 것들이 뭐였냐면은 면대로 펴야 된다는 거예요. 면대로. 그러니까 이제 얘기를 하자면은 어떤 면이냐면은 여기 이상에서 보이는 면이 여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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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반드시 하나로 펴져야 된다 라는 이제 그런 룰을 가지고 일단 저는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특히나 메카닉 같은 경우에는 이런 면들이 이어지는 부분도 있고 이렇게 날카롭게 잘라지는 부분들도 있고 해서 UV 작업에 대해서는 조금 편하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잘라서 사용도 가능한데 나중에 그걸 이었을 때는 조금 문제되는 경우가 많아서 반드시 보이는 면을 꼭 하나로 만들어 주시는 작업이 꼭 필요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딱 바로 보이는 면은 여기와 여기와 이거 이 면이 되겠죠. 이 면들을 선택을 하신 후에 UV 에디터로 가셔서 여기 보시면은 이거 아니구나. 아닌데 브레이크 돼 있는데 여기 브레이크라고 있어요. 이 브레이크를 누르시게 되면은 여기 보시면 녹색 선이 이렇게 보이게 되죠. 이게 아까 전에 제가 설명드리지 않았던 심이라는 부분이고요. 그러니까 이 녹색 부분이 나왔다는 건 UV상에서 여기가 잘려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 외에 이쪽 안쪽 부분이라든가 이쪽 부분은 지금 초록색 줄이 안 생겨져 있잖아요. 이 부분은 하나로 이어져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지금 가운데에도 지금 녹색 줄이 가 있는데 이것도 지금 모델링이 잘못됐네요. 이거 가운데 이거 수정을 해줘야 될 것 같네요. 조금 나중에 문제 될 것 같으니까 좀 수정을 하고 가겠습니다. 이거 내가 만든 모델 아닌데? 내가 모델을 이렇게 허접하게 만들었다고? 이 모델은 아마 디자인팀에서 넣은 모델 같네요. 이 방패 부분. 난 이렇게 작업 안 하는데? 잠시만요. 뭐지? 뭔데 이렇게 작업을 해놨어? 겹치게 해놨어? 욕 먹으려고. 이건,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건, 이 방패 모델은 제가 작업한 게 아니에요. 만약에 이걸 내가 봤으면은 그 디자인팀에 욕 좀 했을 건데.
이건 제가 작업한 게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왜 넣냐? 한번 눌러서 비어있는 라인 없네요. 자, 다시 작업을 할게요. 자, 다시 UV 언랩 UVW 누르시고 오픈 UV 에디터를 여셔서 4번 이제 면을 딱 면을 보이게 선택을 해주신 후에 여기 있는 이제 브레이크로 면을 아예 분리를 시킵니다. 아 뭐야, 왜 또 그래? 일단 진행할게요. 자, 그리고 보시면 여기에 move, rotation, 그리고 scale selected sub object 뭐 이것저것 이렇게 많이 미러 이렇게 있는데 move 툴을 선택을 하시고 이렇게 쭉 이동하시면은 이것만 따로 빼오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따로따로 빼서 작업을 한 후에 여기 한 면에 전부 다 집어넣을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따로 이제 작업하기 편할 수 있도록 이제 따로따로 빼놓도록 하겠습니다. 좀 이상한데 이거 이상하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쪽 면도 잘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선택을 하시고 브레이커 주신 후에 이제 이동을 해야 되는데 좀 안 보이잖아요. 이 부분은. 그럴 경우에는 여기 프리덤 모드를 클릭을 하셔서 빼놓으시면 됩니다. 두 개 뺐죠? 그리고 나머지 여기도 하나 선택을 하신 후에 브레이크 누르시고 따로 빼고 이제 뒤쪽 부분 같은 경우에는 그냥 보이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하나로 뭉쳐서 선택을 한 후에 브레이크 시켜서 빼놓습니다. 일단 이 작업이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진행을 함에 있어서 조금 지루할 수도 있는데 좀 빨리빨리 진행하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는 이제 펴지지 않는 부분들이 이제 이런 부분들이 많이 남았죠. 이제 여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금씩 이것도 펴줘야 되는데 일단 본인만의 기준을 가지고 이제 작업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여기 위쪽 부분만 다시 하나 선택을 해서 빼주고요. 제가 이제 주로 하는 방법이죠. 자, 이렇게 선택하고 쩍쩍쩍쩍 대부분 선택을 후에 브레이크로 빼내고, 그럼 이제 여러가지 이제 이것들을 이제 선택을 하면 어디 부분 남았는지 이렇게 보이게 되죠. 그럴 경우 이제 다시 이 앞쪽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앞면이 다 보이는 거기 때문에 뒤쪽 부분만 선택하지 않고 안쪽 부분만 선택은 후에 이제 잘라내겠습니다. 잘라내고요. 그럼 이제 남아있는 것들은 이쪽 뒤쪽 부분이랑 이렇게 남아있게 되겠죠.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작업을 조금 하면서 이제 완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다 잘라냈고 이 부분들을 이제 보시면은 모양 자체가 되게 그냥 단순히 사각형이잖아요. 이것들을 이제 이런 모양으로 이제 어느 정도 모양을 만들어 주셔야 돼요. 이제 그 방법이 어떤 거 있냐면은 선택을 하신 후에 여기 툴스로 가시면은 릴렉스라고 있습니다. 릴렉스를 클릭을 해 주시고요. 그 뭐 릴렉스 바이 폴리곤 앵글스 뭐 반복을 몇 번을 할 것이냐, 어마운트 값을 어느 정도로 갈 것이냐, 스트레치를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이런 이제 선택 방법만 있는데 거의 기본으로 그냥 이렇게만 세팅을 해주시고 그냥 스타트 릴렉스를 눌러주시면은 이런 모양으로 바뀌게 됩니다. 여기 보시면은 어느 정도 비슷하게 됐죠. 자, 여기 위쪽 보면은 선택하시면은 이 위치에 머리 여기 보시면 바로 밑에, 근데 여기 부분은 지금 되게 조그맣게 해서 보여지지가 않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지금 거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연결되는 부분이 90도 정도로 되어 있어서, 그리고 이것 자체도 모양을 유지하려다가 보니까는 이 부분밖에 완벽하게 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쪽 나머지 부분들도 제대로 쫙 날개 핀 것처럼, 그러니까 알기 쉽게 설명을 하자면은 종이 크래프트라고 혹시 아세요? 종이 크래프트? 종이 크래프트 도안이라고 치면은 좀 알기 쉬우실 것 같아요. 자, 간단하게 좀 볼까요? 아주 좋은 거 있네요.
자, UV는 이런 작업을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런 부분은 다 잘라가지고 풀로 연결해서 하면은 하나의 이제 뭐 오브젝트를 만들 수가 있잖아요. UV 작업은 이렇게 그 오브젝트, 이제 반대로 오브젝트로 형성된 것들을 이렇게 이제 2D로 보여질 수 있도록 하나하나 펴주는 역할, 이런 도안을 만드는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좀 더 이해가 더 이제 빠르실 것 같네요. 그러니까 3D 모델을 이렇게 2D 상으로 만들어 준다. 색칠을 편하게 칠하기 위해서. 라고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도안을 보시면은 이렇게 날개 부분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다 있잖아요. 이제 이런 부분들을 이제 어떻게 만들어서 펴주게 되느냐, 이렇게 90도 간격으로 되어 있는 이렇게 제대로 펴지지 않는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2번 혹은 3번을 눌러서 엣지를 이제 선택을 해 주시고요. 여기 보시면은 이제 브레이크라고 또 있죠. 브레이크를 눌러 주시면은 되는데, 뭐야, 왜 안 펴져? 잠시만요. 그래? 왜 이거 브레이크가 안 되지? 잠시만요. 당황했어. 브레이크? 뭔가 잘못된 것 같네요. 안 되겠다. 3번을 누르셔서 이것만 다시 브레이크로 또 빼볼게요. 왜 이러지? 빼놓고 이것만 다시 스타트 릴렉스. 진짜 이거 모델을 어떻게 만든 거지? 이것들? 뭔가 이상한데? 이것도 모델을 어떻게 만든 거야? 잠시만요. 진짜 이것도 모델을 어떻게 만든 거지? 왜 이렇게 나와요? 이래서 디자인 팀들이랑 많이 싸웠는데. 잠시만요. 이거 모델이 조금 이상하네요. 왜 이러냐. 안되겠다. 죄송합니다. 이건 버릴게요. 모델을 뭐 이렇게 만들어 놨어. 이걸로 해야 되겠네요. 좀 복잡하긴 한데 좀 간단한 부분을 찾아서 작업을 해야 될 것 같네요. 이 부분을 하겠습니다. 다리 쪽 부분. 빨리 진행할게요. 자, 이 부분만 가지고 빠르게 좀 진행을 하겠습니다. 5번 눌러서 이쪽 부분은 좀 보이지 않게 해주고요. 라이트 셀렉트. 방금 이것도 마찬가지로 똑같아요. 보이는 면만 선택을 해서 UV를 펴주는 식으로 가겠습니다. UV 막 선택을 해주시고, 안 보이는 부분이 있는데, 잠시. 얘도 디테일을 시켜버려야 되겠다. 안 보이도록. 자, 이거를 이제 UV 맵으로 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엑스포 걸어주고. 자, 보면은 일단 제가 좀 펴놓은 게 있어요. 이게 펴놨는데, 내가 예전에 작업을 했을 때 한번 펴놨었는데, 이런 식으로 펴놨었거든요. 좀 펴놨는데 이거를 리셋 시키는 방법이 없나? 리셋하는 방법이 있을 텐데. 됐다. 됐네요. 자, 리셋을 시켰습니다. 자, 리셋을 시켰으니 펴보도록 할게요. 자, 이쪽 보시는 면만 이렇게 좀 큰 것들만 선택을 하겠습니다. 일단 큰 것들부터 작업을 하시는 게 편해요. 그래야지 그 다음에 이제 작은 것들을 붙여 넣는 식으로 작업을 하면 되니까, 일단 큰 것들을 선택을 하시고요. 오픈 UVD에서
브레이크를 하시고 좀 일단 따로 빼놓고요. 그리고 이제 밑에 면들을 선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제가 스몰을 하려 했는데 왠지 이것보다 스몰을 했을 때가 좀 더 나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작업했던 것들을 제가 찾지를 못했어요. 자, 그럼 밑에 편은 뺐죠. 그 다음에 이제 윗정면 뒤쪽에 있는 것들, 자, 선택을 해주시고요. 선택을 해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브레이크업을 하면 이제 남아있는 부분이 이쪽 이런 부분들이겠죠. 그러면은 이제 남아있는 것들 중에서 이 안쪽 부분들 따로 이제 선택을 해서, 참고로 얘기하지만 UV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저는 근데 이런 방법을 사용했다라고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남아있는 부분이 이제 옆쪽에 있는 이 사이드 부분들이네요. 사이드 부분들은 잠시 남겨두고 일단 이렇게 분리 작업을 해놨던 것들부터 좀 진행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선택을 하시면은 이 뒤쪽에 있는 것들이죠. 뒤쪽에 있는 것들은 이제 여기 툴과 이제 릴렉스를 눌러서 스타트 릴렉스로 하면은 이렇게 모양이 나옵니다. 이 모양이랑 이 모양이랑 비슷하죠? 완전히 거의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어차피 2D라서. 이렇게 반대되는 경우도 있는데, 반대되는 경우에는 이제 UV 상에서 이제 보여지는 것들이니까 일단 그냥 그대로 놔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으로는 이거 2개 잘라놨던 것들 스타트 릴렉스로 펴주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이게 밑에 부분인데 이것도 스타트 릴렉스로 쭉 펴주시고요. 이제 나머지 여기 부분도 스타트 릴렉스로 펴주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모양 자체가 이제 다 나오게 됐어요. 자, 그러면 이제 하나씩 아이고, 이제 보이면 되는데, 이제 나머지 이 부분들도 차근차근 펴주면서 이렇게 합체 작업을 다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필요한 것들이 여기부터 작업을 해보면 될 것 같네요. 자, 이 부분들 선택을 하시고 이렇게 선택을 했는데 이 옆쪽 부분도 좀 더 추가적으로 선택을 하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여기 선택을 보시면은 어딨지? 그로우가 있는데 2018을 너무 안 써서 잘 모르겠네. 여기 보시면은 그로우 루프 UV라던가 뭐 쉐링크 루프 UV, 링 UV, 그로우 링 UV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어요. 이걸 한번 클릭을 해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선택 범위가 한 단계 넓어지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이걸 클릭을 하시면은 뭐야 왜 이래? 자, 이렇게 뭐지? 한 단계씩 이렇게 이제 넓어지는 것을 이렇게 하실 수가 있어요. 다른 기능들도 마찬가지로 그로우 룹 UV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인데 지금 이게 2번 선택해야 돼. 자, 보시면은 그로우 룹 UV라 해서 엣지를 선택을 해서 그로우 룹을 그로우를 누르시면은 연결되어 있는 엣지가 이제 선택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여기 어디냐? 링 UV를 하면은 이제 위아래로 이제 반복 이제 선택이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대로 이제 뭐 점점 늘려나가면 이렇게 범위가 넓어지고요. 자, 이렇게 하시고 다시 면 선택을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래 이랬나? 자, 근데 그리고 한 가지 또 어떤 게 있냐면은 이 상태에서 그로우를 계속 눌러도 뭐야? 그로우가 원래 이런? 눌려도 보시다시피
연결이 되어 있지 않는 부분은 선택이 안 돼요. 잘려서 나간 부분은 선택이 안 되고, 같이 인접해 있는, 그러니까 이어져 있는 부분만 이런 식으로 그로우 같은 기능을 활용을 해서 선택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잠깐 지금 오토세이브 걸려 있어가지고 조금 멈추도록 할게요. 아, 오토세이브가 의외로 좀 뭐랄까 걸리적거리는 경우가 많아 있어서 좀 꺼야 될 것 같네요. 한참 작업하다 보면 오토세이브 때문에 갑자기 흐름이 딱 끊기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조금 보통 작업을 할 때 오토세이브를 아주 길게 빼놓거나 하는데 조금 필요악이라 그래야 될까요? 오토세이브가 없으면 이제 맥스가 다운됐을 때 바로 뒤로 되돌려 가지고 작업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다행이긴 한데, 그렇다고 해서 이제 오토세이브를 이제 중간중간 이제 먹이게 하면은 너무 크랩이 너무 끊겨버려 가지고, 특히나 좀 무거운 신 작업을 할 때는 이렇게 오토세이브가 걸리면은 한순간 이제 저장하는데도 시간이 엄청 오래 걸릴 때도 있어요. 그래서 좀 잘 쓰고 싶지 않은데, 음, 자, 오토세이브가 좀 오래 걸리네요. 음, 자, 원치 않지만은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으니까 한 10분 쉬고 올까요? 오토세이브 때문에 흐름이 딱 끊겨버려가지고는. 이거 아마 저장되는데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으니까 그냥 이 타이밍에 아예 10분 쉬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이 다음에는 이걸 핀 상태에서 이거를 포토샵으로 가져가서 텍스처링을 해서 다시 가져오는 그 이제 워크플로우를 한번 진행을 해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좀 원치는 않았지만은 이 타이밍에서 딱 10분 정도 쉬고 27분에 다시 2교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쉬는 시간 갖겠습니다.